안녕하세요. 3월 24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간단한 형태의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국내 게임사들이 진입하면서 장르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게임다운 게임들이 시장에 선보여지면서 시장의 모습도 바꾸고 있는데요. 특히 최전선에서 한국의 게임들이 활약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 비트코인을 넣은 배경 앞에 서서 770만 코인의 투자를 겨냥해 발표했던 디지털 자산 공약 발표 발언 혹시 기억하시나요? 770만 암호화폐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거래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공약 중에 한 꼭지였던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안이 국정 공약집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캠페인 단계에서 여러 기구 설립을 확약했다가 추후 정부 규모가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윤 후보가 직접 발표한 공약 내용인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전담기구 설립까지 포괄해서 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카카오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블록체인 법인인 크러스트 유니버스 유한회사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123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러스트 유니버스는 지난해 9월에 123억 1,700만 원의 제재금을 납부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제재금 납부 사유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 사업년도 법인세 등 비정기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고지세액 납부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세무조사 이후에 수정 신고를 납부하고 또 업무 처리 관리를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K플래닛이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과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양사는 블록체인 신규 사업의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발굴한다고 합니다. 앞서 SK플래닛의 모회사인 SK스퀘어는 지난해 코빗에 873억 원을 투자해 2대 주주에 오른 바 있는데요. SK플래닛의 포인트와 또 멤버십 기반의 플랫폼 그리고 이 코빗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만나 블록체인 사업에서 더욱더 시너지를 낼 것으로 업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Z가 코넌과 리브랜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싸이월드 브랜드와 기존의 코넌을 결합한 싸이콘이 싸이월드 생태계의 공식 패밀리 코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싸이콘은 분산형 슈퍼컴퓨팅을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싸이월드에 제공되는 코넌 드라이브는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PC 및 휴대폰의 유효 저장 용량을 연결해 활용하는 분산형 스토리 시스템인데요. 즉, 낮에는 집에서 쉬고 있는 개인용 PC들의 저장 용량을 밤에는 주인과 함께 잠이 드는 PC 또는 휴대폰의 저장 용량을 활용하고 저장 용량을 제공하는 회원들에게 싸이콘을 보상하는 시스템입니다. 4월 2일 4시 42분에 돌아온다고 하는 싸이월드의 행보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들로 해킹의 대상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 코펜스의 공동 창업자 아론 히그비는 북한이 훔친 암호화폐 중 58%는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였다며 그동안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노렸던 패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는 연초에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인어널시스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근거한 분석으로 당시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해킹한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였고 이더리움의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해커들은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얻고 싶어 하지만 이 블록체인 상에서는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또 어떤 돈으로 환전되는지 투명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이 북한은 훔친 암호화폐를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거래소들을 여러 번 거쳐서 이 암호화폐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또 최종적으로는 장외에서 브로커를 통해 명목 화폐로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살바도르가 세계 첫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은 지금은 비트코인의 채권을 발행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적당한 시점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셀라야 장관은 당초 이달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총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바뀐 발행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상반기 중 발행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엘살바도르가 채권 발행을 늦추기로 한 것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로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NFT와 관련된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바로 티읕 지읒인데요. 얼마 전 영국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바로 NFT의 투자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건데요. 시장 조사기관인 원폴이 영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5%가 올해 NFT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8세에서 24세 젊은 층은 암호화폐나 NFT를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살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답했지만 응답자의 55%는 여전히 NFT에 대한 과대 광고가 많다라고 답했는데요. 여러분은 해당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올해 NFT에 적극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사람들의 대비되는 심리와는 다르게 NFT 업계는 발빠르게 확장해 가고 있지만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초성도 만나볼까요? 지읒 기억입니다. NFT 하면 항상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바로 저작권인데요. 이 NFT를 대표하는 프로젝트 하면은 10중 8구는 BAYC를 외칠 텐데 최근 BAYC에서 파생된 NFT 프로젝트인 케이크드 에이프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을 신청한 사람은 다름 아닌 케이크드 에이프의 팀원인 타일러 위틀리였는데요. 테일러는 법원에서 케이크드 에이프 팀은 디지털 디자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프로젝트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제외시켰다며 팀을 소송했습니다. 이에 케이크드 에이프 팀은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테일러가 사전에 합의된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뿐이라고 일침을 날렸는데 이제는 팀 안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면서 업계가 더 시끄러워지고 있는 듯하네요. 마지막 초성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읕, 미음, 히읗, 피읕, 기억입니다.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캐주얼 패션 브랜드죠. 바로 타미 힐피거입니다. 타미 힐피거가 오는 24일부터 5일간 열리는 제1회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 패션 위크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타미 힐피거는 디센트럴랜드 내에 있는 럭셔리 상품을 NFT로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보손 포털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패션위크에는 타미 힐피거뿐만 아니라 돌체앤가바나, 프랭크 뮬러, 게럿 라이트 등도 참여해서 축제의 자리를 빛낸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활발해질 NFT 시장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한동안 횡보세를 이어온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번 주에는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 연출 중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비트코인의 차트 리딩은 블록체인 제 플러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날게요. 안녕.